오늘은 그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4월이 접어들 거고, 시장이란 게 보면 뭐 잘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내용 자체를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보면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죠. 예, 반도체 관련주가 아니고 반도체 주죠. 그리고 점점점이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예, 해보겠습니다. 마침 이제 좀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키움 정권의 자료인데, 키움 정권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왜냐면 반도체를 바라보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시각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키움 정권은 이제 키움 정권 리포트를 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낸드 쪽 장비 투자가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낸드 프레시. 그러니까 디램이 있고 낸드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이건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해놨나? 네. 낸더, 낸더 여기 있네요.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 낸드 쪽은 여전히 삼성이 위에 있습니다. 핑크색 삼성전자 위에 있고 하이닉스가 이제 2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볼까? 이게 18년 또 기준 낸드는 뭐냐면 이게 단이란 다 반도체에는 뭐 삼성도 있고 도시바도 있고 마이크론, 인텔 뭐 다 있을 건데 이 단수가 높을수록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공정 자체가 좀 정밀하다, 뭐 디테일하다 그렇게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쌓는 걸 단위라 그러는데 이제 3D 낸드란 표현할 때는 3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2단 같은 경우가 보통 디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낸드 프레시라고 이야기할 땐 대부분이 3단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그래서 올해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볼 때 이런 게 나와요. 글자 조금 흐리지만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EQ21 이 뭐냐면 뒤에 개가 연도입니다. 뒤에가 연도고 올해 21년도 2분기부터 2분기니까 이제 4, 5, 6이 2분기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장비 투자가 본격화된다 이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뭐 삼성이 100조 투자한다, TSMC가 이러다는 비메모리보다는 오히려 이제 키움 정권에서는 이 메모리 서플라이 체인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왜냐면 반도체는 그 몇 번을 강조드리는데 애널리스트 분들의 시각도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고 이제 이걸 또 접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각 자체도 상당히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조금 더 보면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은 탑픽을 이제 삼성이 하이닉스에 뽑았고 뭐 이건 사실 뭐 제가 크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죠. 근데 이제 2Q, 3Q란 말은 이제 4월 달부터 대략 3Q니까 10월 달까지 그죠? 그러니까 21년도 2Q부터 3Q 10월 달까지 장비 투자가 장비주에 좀 집중을 갖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여기 있는 이제 테스라든지 원익 IPS, AP 시스템, KC텍, 유니셈 등이 대표적인 반도체 전공정 업체들입니다. 전공정 돈이 많이 되는 실적이 좋은 업체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조금 봤는데 낸드 곧 하나라는 게 뭐냐면 단수를 말합니다. 단수 많이 쌓는 거. 곧 하나가 되면 될수록 이제 조금 더 정밀한 게 반도체 재료 쪽이 들어가요. 재료. 그러니까 우리 보통 반도체 소재란 말을 많은데 뭐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기업명에 이게 머티리얼즈라든지 무슨 케미칼, 세미캠 이런 게 붙으면 대부분이 반도체 소재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SK 하이닉스 계열의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있죠. 예전에 이게 솔브레인의 이름이 테크노 세미캠이었습니다. 한참 전에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세미캠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장비 회사들은 보면 뭐 택자가 많이 붙는데 셈이 붙는데 소재 업체들은 세미캠 무슨 캠자가 붙거나 머티리얼즈라는 글자가 붙으면 이 기업은 소재를 관련된 회사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머티리얼즈나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또 덕산 네오록스의 계열, 덕산 데코피아 정도가 언급이 됐고 또 이제 부품 세정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이제 보통 보면 그 반도체 공정에서 이 세정 업체들의 그 주가가 많이 좀 주목을 받습니다. 세정이란 건 이제 씻어내는 건 말하는데 세정 업체 중에서는 이제 TCK라든지 원익 QNC, 마이크로 브랜드들을 좀 주의했는데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으로 잠깐 셀까요? 잠깐 보면 뭐 갑자기 또 제 얼굴을 좀 낼까요? 다시 넣을게요.
반도체 공정을 좀 바라보는데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려워요. 반도체라는 게. 근데 대한민국 주식에서 반도체주를 한 번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주식 투자할 게 할 게 없어요. 뭐 맨날 테마주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주를 보게 되는데 이런 플로우 같은 걸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회로 설계라는 걸 합니다. 뭘 한다 보면 그죠? 일단 도화지에다가 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포토 마스크라고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뭐 일본 화이트 리스트 이야기 나올 때 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포토 마스크였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빵이 있으면은 빵을 좀 맞을까요? 일단은 밑바탕을 그려놓고 그걸 이제 찍어내는 겁니다. 본을 뜨는 거죠. 본을 떠서 마스크 제작 그리고 이제 웨이퍼를 제조하게 됩니다. 웨이퍼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동그란 뭐 이렇게 둥그렇게 판때기죠. 뭐 떡판 같은 게 될 것 같습니다. 웨이퍼를 제조하다 면 여기서부터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이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앞전자를 씁니다. before 그다음 후공정 after를 쓰게 되는데 공정 프로세스에 있어가지고 전공정 업체들이 더 정밀합니다. 왜냐면 후공정이라는 거는 이 기업이 뭐 유닛 테스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는 장비 회사들이 많죠. 근데 검사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첫 번째 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에러가 난다든지 불량이 나오면 후공정까지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보면 같은 제품 뭐 어떻게 보면 장비를 팔아도 또 잠깐 제가 나올까요? 파마 괜찮죠? 장비를 팔아도 전공정 업체들이 후공정 업체보다 통상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 투자할 때는 어지간하면 전공정 업체를 좀 투자를 하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물론 겹치게 하는 기업도 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테스라든지 뭐 원익 IPS 이런 기업들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전공정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보면 1조고 뭐 매출도 1조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전공정은 과연 어떤 공정이냐 보니까 아까 말한 세정이 있고, 요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과정입니다. 그럼 세정 이제 씻어내는 거, 확산, 방막 같은 거는 이제 뭐 그 뭐죠? 방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방막, 동박, 방막, 포토 아까 포토가 있고 식각이 이제 잘라내는 거죠. 글로벌 기준으로 식각 업체가 대표적인 게 전 세계 독점적 기업이 바로 랩 리서치입니다. 아, 저 때문에 안 보였군요. 잠깐 가릴까요? 제가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세정, 확산, 방막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미 그래픽 자체가 빨갛게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전공정, 그다음에 식각 장비 업체들 얘들이 메인입니다. 실적이 훨씬 잘 나와요. 식각. 그리고 남에 이제 붙이고 또 자르고 이온을 주입해서 마지막에 CMP라고 그러는데 설러리, CMP 연마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반도체는 뭐 전공정 업체면서 식각 장비 회사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옵니다. 이거를 좀 중심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예전에 여기서 그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APTC라는 기업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중에 하나가 APTC라는 기업 자체가 이 기업은 APTC입니다. 글자 좀 작나요? 이 기업이 바로 APTC라는 기업입니다. APTC가 대표적인 식각 장비 회사입니다. 식각 공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가도 이미 신고가로 가고 있죠. 가끔 APTC라는 기업을 많이 제가 지난해 한 연말 표시가 된 걸 보면 만 원대 전후부터 많이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미 뭐 거의 70% 더블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반도체 출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돈이 되는 기업을 사셔야 되는 거죠. 반도체주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페이스트 봤지만은 시가 업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다시 조금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이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낸더 쪽 투자에 대해서 좋게 봤는데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면이 조금 흐린데 제가 또 제 얼굴을 가리고 한번 봐드릴게요. 보면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올해 1분기까지가 들어왔고 지금까지는 보면 뭐 이 자료를 보면 K는 1000이니까 55,000장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에 25,000장, 하이닉스가 뭐 15,000장 월 웨이프 수량을 말합니다. 마이크론이 한 월 15,000장 정도를 말하는데 여기 이제 이걸 다 우리가 뭐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본격적으로는 2분기, 3분기, 2Q, 3Q니까 4월 달부터 또는 7월 달부터 삼성전자는 월 4만 장, 그죠? 총 4만 장인데 삼성전자가 대략 4만 장. 그리고 낸더 쪽을 보니까 위에가 디램이고 지금 말한 3단 낸더가 오히려 그러니까 디램이 4만 장인데 요게 이제 낸더가 뭐 5만 장. 하이닉스도 이제 만 장이 들어가는 거죠. 만 장. 그리고 이제 3분기로 가게 되면 이제 월 100만 장을 찍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찍어낸다는 이야기 때문에 뭐 그냥 이 플로만 좀 보게 되면 키움증권 입장에서는 올해 2분기부터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또는 뭐 기타 기업도 있습니다. 마이크론 포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낸더 쪽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실내로 지금 영상은 3월 31일 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4월 1일 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가이던스를 발표할 겁니다. 여기서 만약 좋게 나온다면 또 반도체주를 주목을 받을 것이고 항상 우리가 반도체주 이야기가 나올 때 미리 정리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면 낸더 투자 기술 변화에 따른 수요 업체를 정리했는데 뭐 이거 봐도 내용을 조금 모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요 밑에 거 하나 볼까요? 신규 공장 건설 및 장비 정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P2, P3 이게 이제 그 공장 이름을 그렇게 영어로 적어 둔 거예요. 하이닉스 M16 이게 뭐 제품 이름이 아니고 공장 이름입니다. 키오스크, 키옥시아 이것도 반도체 제조사 이름인데 그래서 보니까 낸더 전공정 장비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고 아까 보니까 CMP가 마지막에 봤죠. 연마 KC텍이 대표적인 CMP 설러리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컬린룸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종목을 봤더니 뭐 어렵지 않고 그냥 이 정도 종목만 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CVD 정차후 CVD, PCVD가 대표적인 게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테스가 있고 또 드라이 에칭 장비가 테스나 TCK 그러니까 테스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도체 장비 이야기하게 되면 테스를 테스형이 아니라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못 따라오면 안 되는데 다시 보이들 다스의 드라이 에칭 공정 여기에 시각 CMP 연마가 아까 뭐였어요? 솔브레인 쪽이었나요? KC텍 쪽이었죠. 전공정 시각 드라이 에칭 이 단어만 몇 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테스라는 종목을 항상 탑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원익 IPS 테스는 뭐 원익 IPS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뭐 반도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급이에요. 주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은 그때그때 조금 상황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CMP나 슬러리 연마 쪽은 솔브레인이나 KC텍 같은 기업들이 가장 주목이 되고 포토마스크 쪽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을 저도 최근에 뭐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라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이 포토마스크 쪽을 동진 세미캠은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이게 왜냐면 일본이 세계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또 하나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오늘 왜 이러냐 영상 찍으면서 2019년도에 일본은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면서 반도체 주요 소재 세 가지를 수출 불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토마스크였어요. 이게 동진 세미캠이 3월 달에 처음으로 국산에 성공을 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낸더 투자 확장되니까 테스라디 원익 IPS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 그냥 전공정 하면은 저는 테스, 원익 IPS, KC텍까지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하면 SK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머티리얼즈 붙은 것자들 괜히 이상한 너무 작은 거 사지 마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산 테코피아는 약간 주가 드리블이 조금 별로더라고요. 자, 이 정도만 봐도 제가 여러분들 이게 한 10분짜리가 조금 지난 영상인데 어느 정도 좀 감은 잡히지 않을까 그리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보고 그러면
주식 차트를 좀 띄워놓고 위에 나온 기업들을 조금 더 볼게요. 조금 더. 왜냐하면 또 뭐야, 너무 한쪽만 보면 안 되잖아요. 여기 조금 더 있는 요 자료까지 한번 더 볼까요? 이 자료가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2월 달에 준비해둔 미리 뽑아둔 자료인데, 삼성전자 올해 반도체 사업 계획의 전 크림을 보면 크게 이제 메모리와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가 있는데, 메모리 쪽은 EUV 노광 공정을 말하는 극자외선을 말하는데요. EUV 장비를 통해서 D램을 생산한다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6세대 V낸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고, 파운드리 쪽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TSMC 이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화성 쪽하고 경기도 화성, 그리고 8인치 파운드리 가격 인상 내용이 있죠. 8인치 파운드리 가격 인상. 이게 바로 DB하이텍입니다. 8인치 웨이퍼가 바로 DB하이텍이에요. 근데 DB하이텍은 기업의 주가가, 이건 DB하이텍입니다. 여기 또 여러분들이 글자가 좀 작으니까 요게 DB하이텍입니다. DB그룹의 그나마 가장 알짜 멀쩡한 회사죠. 글자가 안 보이냐? 글자가 안 맞아서 그래. 아이고, 이게 안 보이네요. 이 기업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작은 기업이, 제가 또 이해를 또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이 기업이 바로 DB하이텍입니다. 지금 보는 기업이 35? 이게 지금 DB하이텍입니다. 지금 요 기업이 바로 DB하이텍이에요. 이게 8인치 파운드리, 8인치입니다. 그럼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최근에 좀 하락한 이유가 그런 게 좀 있었더라고요. 기계의 감가상각 이야기. 근데 지금 53,000원 정도를 지지한다고 지금 제가 그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DB하이텍은 53,000원을 지지선을 잡고 이제 월봉으로 빨리 봤을 때 지금 월봉이 5만원대에서 한번 형성을 했고, 오늘 이제 3월 말일이기 때문에 이 월봉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저항은 대략 62,000원대 보이죠. 62,000원대 보이는 거고, 지금 주봉상으로도 이제 이 3주 연속 주봉 5주선에 지지를 하고 있으면서 지난주는 약간 음봉이었지만 다시 양봉이기 때문에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DB하이텍은 충분히 6만원 이상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기업들을 조금 더 상세히 봐드리면, 이거 이제 8인치 하다 보니까 옆으로 잠깐 센 겁니다. DB하이텍 쪽이고, 시스템 LSI 부분은 전장용 쪽이니까 요거는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좀 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테스는 어떤 자리냐? 테스란 기업의 주가는 지금 이 기업은 테스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테스고, 타이밍 알아도 타이밍 잡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어차피 월봉이 지금 쭉 가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4만 이상까지 보는 데는 이견이 없는 거죠. 이견이 없습니다. 4만 이상까지 보는데 이견이 없는 거고, 주봉에서 봐도 특별히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봉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주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항상 기회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회를 줄 때 편입을 했다가 또 치고 갈 때 사봤자 조금, 지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벌써 6,700억짜리예요. 치고 갈 때 사게 되면 비싸게 사니까 오히려 영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영매매 하려고 그러면 대신 조건은 주추세라 볼 수 있는 월봉이나 주봉 같은 경우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찾아도 여러분들이 타이밍에서 실패한다면 주식을 수익 내기가 어렵고, 또 어떤 기업들의 주가는 아까 잠깐 봤던 APTC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철저하게 베팅을 잘해야 돼요. 주식은 그냥 화끈한 게 꼭 좋은 건 아닌데, 그 기업의 주가가 보여주는 어떤 주가의 드리블 습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통 물량이 적다든지, 아니면 하루 거래 대금이 작다든지, 시가총액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에 맞게 주가를 딱 보고 내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테스라는 기업을 지금 봤고, 원익 IPS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테스, 원익 IPS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백날을 말을 해도 맨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지금 이거는 원익 IPS 차트입니다. 근데 아까 지금 영상에 봤더니 원익 QNC가 있어요.
최근에 엄청 올라왔죠. 3월 달에. 원익 QNC가 원익 IPS보다는 조금 탄력성이 재밌어요. 월봉인데요. 이건 원익 QNC입니다. 예. 원익 계열이죠. 원익 계열이 원래 원익 홀딩스도 있지만은 원익 계열이 좋은 회사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원익은. 원익 많은데 원익 QNC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또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석영 유리 가공 제품 국내 1위고 세계 4위일 겁니다. 2위인가요? 쿼처 웨어라 그러는데 석영 유리 가공 제품 국내 1위 세계 2위 세라믹 제품. 왜냐면 반도체라는 게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세미컨덕터잖아요. 너무 어렵습니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도체 컨덕터고 반 세미 맞을걸요? 반도체가 영어로 하면 세미컨덕터 아니에요? 덕터는 스펠링 생각 안 나네. 나중에 쳐보세요. 반도체 영어로 치면 아마 세미컨덕터 세미 반도체. 네. 재밌죠? 눈높이 교육입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월봉이 있고 주봉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와 버렸어요. 왜? 가파르게 왔다는 거는 여기 이제 거래량을 돌파했고 여기에 시세가 많이 낮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서 급하게 사봤자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주가를 볼 때는 왼쪽으로 잠깐 돌려가지고 습성을 봐요.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말하는 뭐 이렇게 갑자기 막 확 폭등하는 급등주들이 아니면은 주가라는 거는 상당히 스테이블하거든요.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 거꾸로 갈 때 지금 원익 QNC의 주가 차트는 스테이블을 좀 넘어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관심 종목이 두셨다가 좀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에 들어올 때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꺼졌을 때.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반도체 주식들은 주 추세가 살아있는 것만 확인하고 나면 만약에 일봉이나 주봉 기준에서는 약간의 역추세 매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주는 어지간해서는 대부분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올려요. 지금도 보면 기관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빨간 게 다 기관입니다. 오케이? 그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어디 갔어요? 요 종목 좀 더 봐야 되죠? 네. 저도 깜빡 잊어가지고 그래서 원익 QNC라는 종목을 또 한번 봐드렸고 TCK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기업인데 똑같아요.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한장하는 게 일봉입니다. 월봉 보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사야 되겠죠. 20만원 당연히 돌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또 TCK입니다. TCK라고 제가 다 적어드릴게요. 아까 뭐가 있죠? 원익 QNC였어요. 지금 영상 보시고 또 반도체주 포트에 혹시 이런 종목들을 좀 편히 쉽게 두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었죠? 원익 IPS가 있었고, 그죠? 또 뭡니까? 아까 테스트가 있었고, 제가 아까 APTC가 있다 그랬죠? TCK도 정말 드라이 애칭 장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을 보면 너무 스테이블 하잖아요. 근데 주봉을 보면 주봉도 스테이블해.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관심 갖고 있다가 그냥 영매매 조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영매매란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시세가 여기서 푹 나잖아요. 그럼 그 구간을 딱 밴드로 잡아요. 이렇게. 그럼 이 봉 사이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차라리. 내려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TCK입니다. TCK라는 기업의 차트고 또 아까 이제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솔브레인인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원대에서 약간 이제 일봉이 꺾여 있죠. 그러면 그 논리로 지금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번 봐야겠죠. 월봉을 한번 봅니다. 주추세가 살아있는지. 월봉은 지금 이게 솔브레인이 인적 분할을 했는데 10월 11월 달 연말 가다가 지금 3월 달에 2월 달에 많이 달렸고 3월 달에
그 전월의 몸통의 중간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럼 얘는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얘 기준으로 죽은 거는 저온을봉의 시가를 건드리는 대략 27만 원, 27만 원 정도가 되겠죠. 27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솔보레인은 그림이 깨지는 겁니다. 월봉에서 항상 월봉에서 봐야 돼요. 그럼 주봉에서는 보니까 대략 27만 원, 지금 3주 연속 약세입니다. 그렇죠? 3주 올랐다가 어떻게 보면 5주 연속, 6주 연속 약세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27만 원이잖아요. 요렇게 잡아오는 겁니다. 그럼 27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 솔브레인의 추세는 나쁘지가 않는 거니까 솔브레인은 기업의 주가가 지금 29만 원대에 있습니다. 요건 또 솔브레인입니다. 지금 보는 거는. 그럼 29만 원대에 있다면 솔브레인의 지금 투자 전략은 뭡니까? 매수입니다. 자, 27만 원을 우리가 아까 월봉과 주봉에서 미리 잡아놨어. 근데 그럼 거꾸로 지금 29만 원대 하는 솔브레인을 매수했을 경우에 내가 수량이라든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가격이 필요한, 허리가 필요한 가격은 내 27만 원이 되는 거예요. 샀는데 27만 원을 갖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물량을 좀 절어낼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붙여줄지. 그런 게 이제 주식을 뭐 우리가 이제 큰 주식, 솔직히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수익 내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장비회사들로 수익 내는 게 더 쉬워요. 제가 주식을 20년 이상 지금 보고 있는데 저 삼성전자 사본 적 거의 없는 것 같아. 가끔 하이닉스만 한 것 같아. 가끔 드린 이야기가 모를수록 너무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을 모르니까 그냥 하이닉스, 그냥 삼성에 막 사는 거야. 그럼 주식 그러면 안 돼. 모르니까 카카오 사는 거야. 물론 모르니까가 되긴 되는데 저는 어떤 말씀 드리냐면 오히려 거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주식을 할 때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저 같은 사람 99명하고 여러분들하고 싸워야 돼요. 안 돼. 예. 유니셈의 차트인데 유니셈은 제가 좀 봤는데 스몰캡들이 나오는데 월봉을 보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유니셈입니다. 이건 또 유니셈인데 여기 때 15년도에 한번 팍 치고 안 갈 때는 완전 찢어버리고 또 죽을 때는 죽여버리고 또 팍 치고 있어요. 지금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가 유니셈이 이 조금 애매해요. 주봉을 봤더니 연초에 팍 땡겼다가 지금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주 연속 기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니까 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셈은 나가리입니다. 제 기준은 나가리. 이건 수익 내기 진짜 어렵습니다. 아마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리포트는 계속 나올 건데 제가 바라보는 게는 이 정도의 주가 들이버리면 이거 하나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유니셈을 그냥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지금 가격에 들어가면 수익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친구들보다. 그래서 자금 다시 조금 돌려드리면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반도체 한 2분기부터 보실 때 어쨌든 이 키움 접근에서 바라본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낸드 쪽에 장비가 많이 투입되고 실적이 좋아질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지금 당장 매수 가능하고 그죠? 뭐 원익 QNC, TCK, 원익 IPS, 테스, APTC 이런 기업들은 지금 이 종목들은 시세가 많이 났어요. 조금 기다려 보다가 편입이 가능하다는 거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예요. 소재는 거의 동진 세미캠 여기 하나 더 본다면 하나 머티리얼즈 정도요. 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볼까요? 솔브레인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27만 원 정도를 기준 라인 허리 라인 잡아두시면 언제든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시세가 날까 말까 날까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월봉을 한번 보면 지금 한 거의 뭐 한 3만원 기준으로 10달 연속 놀고 있어요. 그죠? 놀고 있고 뭐 나쁜 그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나쁜 그림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주봉을 봤더니 지금 한 10주 연속 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동진 세미케이밀 리스크 관리 구간은 주봉에서 잡아야 돼요. 이게 아마 3만 이 정도면 3만 원 정도, 3만 1,000원, 3만 500원, 3만 원 초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진 세미케이밀 주가가 지금 3만 2,000원대니까 한 3만 원 정도를 리스크 관리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현 구간은 바로 매수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 보시고 뭐 시장 이야기 잠깐 하면서 반도체 이야기 하면서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강조할 거는 어쨌든 공정에서 항상 보면 전공정 업체들 포인트 잡으시고 시각 이쪽 업체들 그리고 드라이 에칭 공정 드라이 에칭 공정을 보여준 건데 시각 회사들 대표적인 게 APTC 이런 기업들 계속 주목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한 요 정도 종목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정리하셔서 모니터링 하셔도 반도체주 투자를 하시는 데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또 많은 기업들이 그런 데 가겠습니다만은 오늘 또 방송의 컨셉이 추론이 되기 아닙니까? 그 관점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라도 조금씩 여러분들이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모르는 반도체라는 IT라는 것 자체가 그 처음 하려고 그러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때는 한 주 한 주 사면서 또 그런 게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을 때하고 안 갖고 있을 때하고 공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령 조그만 주식이 조금 산 주식이 더 가고 하더라도 한 주라도 사보면서 그 기업들을 면밀히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투자의 팁이 될 것 같아요. 2분기에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하창봉이었습니다.